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8강, 오렌지 트리, 그리고 외부 시스템을 좀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뭘 하셨냐면, 자동차 보험 보장 분석이 왜 필요한지, 이걸 갖고 우리 활동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보험의 구조, 그 배상과 보상안의 담보별 내용, 그 담보들에 대한 보장 분석 방법,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담보별로 할인 특약은 어떻게 붙이는지, 그래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다음에 보장 확대 특약은 어떻게 붙이는지, 이렇게 해서 상품을 세팅하는 방법까지 진단 방법과 더불어서 상품 세팅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보험료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이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할인과 할증에서 어쩔 때 할인이 되고 어쩔 때 할증이 되며, 할증을 적용시키는 포인트가 어떤 거여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챙겨줘야 될 내용들이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지난 시간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동차 보험은 표준화된 상품이어서 담보별 내용은 모든 회사가 다 똑같으나 보험료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을 세팅한 뒤에 특약까지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험료 비교 견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험료 비교 견적하는 시스템이 우리 회사 내부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비교 견적을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핵심 팁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만나는 게 배서입니다. 배서는 또 우리 회사의 배서설계센터에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어떤 부분을 활용하시고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험 개발원 우리가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자동차 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는 현재까지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남대문의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센터와 배서설계 종합 지원센터 두 개의 센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비교 견적하는 거, 비교 견적 요청하시는 거 하나, 그걸 통해서 상품 설계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청약 설계하는 것까지 업무 대행을 여러분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까지 인원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약간 포메이션이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구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보다 빠른 비교 견적과 보다 빠른 상품 설계와 보다 빠른 청약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또 한 번의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비교 견적 센터를 이용하셨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이다. 요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외주 인력이라서 이분들은 비교 견적하고 상품 설계하고 청약 설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실적에 연동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법은 문자로 주고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견적 매니저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담당 지역단에 신청하신 지점의 FP하고 계속 문자로 연결하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비교 견적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잖아요. 그럼 견적 매니저가 그걸 받고 문자를 보내요. 비교 견적 접수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상품 설계하실 거면 이렇게 보내주세요. 청약 설계할 거면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게 다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비교 견적 시스템 안에서 비교 견적 의뢰 신청을 하시고 나면 그냥 하루에 계획대로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문자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하시는 대로 하시면서 이쪽에 비교 견적 일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배서 설계 센터에서는 배서 업무가 가장 많은 자동차 배서, 그 다음에 장기보험 배서, 일반 보험 배서까지 총 3개의 배서 업무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배서는 여러 가지 조건 없이 그 자리에서 요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배서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장기 배서나 일반 배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계약 청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원수사에 심사를 받고 승인이 떨어져야 돼만 업무가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배서처럼 팩스를 주고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청약서를 받아야 되고 고객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그 회사에다가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배서가 끝나서 어디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라고 문자가 가게 되면 또는 연락이 가게 되면 FP분들께서는 그 회사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지정된 장소에 가가지고 출력을 하셔서 고객한테 사인을 받고 사인된 청약서를 원수사에 보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교 견적을 신청하시는 거는 최초에 오렌지 트리로 들어가서 활동 지원에 자동차 비교 견적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딱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뭐냐면 오렌지 트리로 들어가서 활동 지원을 누르고 활동 지원에서 자동차 비교 견적, 비교 설계를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은 자동차 비교 견적을 하는 화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상단에 견적 요청 조회를 누르시면 요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요런 화면으로 바뀐 거에서 주황색 견적 요청, 그러니까 왼쪽 견적 요청을 누르시면 요런 양식이 나옵니다. 요런 양식이 나왔을 때 요 빨간색은 디폴트예요. 필수값이거든요. 요 내용을 차곡차곡 다 입력을 하신 뒤에 오른쪽 파란색 견적 요청을 누르시면 접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왼쪽, 오른쪽. 비교 견적 화면이 뜨면 견적 요청 조회, 견적 요청 내용 채운 다음에 견적 요청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요런 내용에 그 별도의 양식이 떴을 때 넣는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비교 견적을 신청하시는데 별도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전화가 잘 안 되고 막 답답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전화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전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렇게 아까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하나 왼쪽 비교 견적 요청 조회 비교 견적 요청 누르시고 나면 요런 양식이 딱 뜨는데, 요런 양식이 떴을 때 필수값을 넣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메모라고 있습니다. 메모에다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적으시면 견적 매니저들이 그걸 다 보고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대로. 그리고 여기다 적으신 요구사항은 이 화면에서 다 표시가 됩니다. 표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자동차 보험 표준화된 상품이어서 상품 담보 내용은 모든 보험회사 똑같지만 보험료가 다릅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하시거나 상품 설계를 하시려면 개인 요율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요율은 보험 개발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원 이용자 정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비교 견적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보험 개발원 이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용자 정보 등록하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바로. 그러니까 개발원 이용자 정보 등록하시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험 개발원 홈페이지 직접 열거나 우리 회사 비교 견적 화면을 열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개발원 이용 등록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교 견적이 꼭 누군가한테만 부탁을 해야만 견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FP 직접 산출 누르시면 직접 비교 견적 설계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아직 어렵고 잘 모르니까 의뢰를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산출을 누르셔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 눌러보시다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제대로 발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서 견적 요청까지 끝나면 내가 신청을 하면 여기 이렇게 뜨게 돼요. 여기 위에 어느 사업본부, 어느 지역단, 어느 지점에 누구 이렇게 치시면 내가 신청한 것만 한 줄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실 게 뭐가 있냐면 요 처리 담당자 이름이 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걸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요 칸이 아직 안 떴죠? 안 떴을 때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게 먼저 있어서 다른 사람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비교 견적 신청하시면 그 다음부터 문자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고차는 유난히 색깔이 다르죠. 중고차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비교 견적을 하시는 건 총 3가지 종류로 합니다. 만기 갱신하는 거 하나, 신차, 중고차 구분을 하면 업무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급한 업무, 이 3개 중에서 만기 갱신, 신차, 중고차 중에서 업무 우선순위 따진다고 하면 제일 급한 업무가 뭐냐면 중고차 업무예요. 중고차 업무는 내가 중고차 시장에 차 구경을 하러 갔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 차를 갖고 나오려면 보험을 가입시켜서 데려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업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기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중고차가 하나 있다. 그러면 설계 매니저들, 견적 매니저들 눈에 빨리 띄라고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요 중고차가 눈에 띄면 저거부터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지점에 50명의 FP가 한날 한시에 비교 견적을 신청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설계 요청, 비교 견적 요청을 하신 분이 중고차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하신 분 걸 먼저 합니다. 자, 중고차는 현장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결정이 돼서 현장에서 바로 보험도 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 견적이나 설계 요청만 바로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모바일 기능을 갖추게 해놨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렌지 터치를 여시면 하단부에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만 계속 따라오시면 요런 파란색 화면이 떠요. 이 파란색 화면이 떴을 때 비교 견적 새로운 견적을 요청합니다. 열면 양식이 이렇게 떠요. 아까 그 똑같이 양식의 필요 내용을 입력하시고 비교 견적 요청을 누르면 아까 본 대로 파란색으로 중고차가 딱 뜨면서 견적 매니저가 제일 먼저 보고 그거부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신청해 놓으신 상태에서 고객하고 커피 한잔 하시면 중고차는 가능한 빨리 견적이 날라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교 견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신청 양식에 여기 메모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을 그냥 덮어놓고 신청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내용, 오늘 배운 대로 자동차 상해로 해주세요. 한도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정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할인 이거 다 챙겨봐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항목별로 꼼꼼히 얘기를 해주셔야만 견적 매니저들이 요구하신 대로 설계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표준값으로 설계합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서 꼼꼼히 물어보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배선은요. 프로세스는 비교 견적 신청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교 견적을 신청하시는 거는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 개인정보가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견적을. 물론 그 회사에서 상품 설계하고 청약 설계하려면 그 회사의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교 견적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내용만 들어오면 일단 설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에 의해서 바로 업무가 출발이 되지만 배서 설계 같은 경우는 배서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바꾼다는 얘기죠. 뭔가를 바꾸는데 어떤 걸 바꾸냐면 보유 계약 중에 뭔가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교 견적 같은 경우는 오렌지로 들어가서 배서 설계 전문 화면으로 넘어가지만 배서 설계는 오렌지에 들어와서 그냥 오렌지에서 계속 일을 진행합니다. 오렌지 포탈에 배서 설계를 신청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접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서를 진행한 다음에 진행된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으면 FP는 저장이 됐습니다라는 문자나 안내를 받으면 그 회사,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하나손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출력을 해서 고객한테 서명을 받고 원수사에 그 청약서를 보내시면 업무가 끝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동차 보험은 그냥 배서설계센터에서 다 배서가 가능하지만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은 원수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이 가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오렌지 포탈의 활동 지원에 자동차 비교 설계 2칸 아래에 보시면 배서 요청이라고 있어요. 배서 요청을 누르시면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과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양식이 뜹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배서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배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배서 순서대로 그룹핑을 해놨어요. 양도, 말소, 차량 대체, 무번호 등록, 운전자 범위 변경, 담보 변경. 자, 담보 변경과 운전자 범위 변경을 보시면, 담보 변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자동차 보험 보장 분석에서 담보가 한도가 적게 들어갔네요, 증액하는 거. 담보가 안 들어갔네요, 추가하는 거. 여기서 부탁을 하시는 거죠. 잘 하시는 거죠. 임시 운전자, 블랙박스, 마일리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녀 할인. 자녀 할인 같은 경우도 여기다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배서들 내용이고요. 요 배서 외에 간혹가다 한두 건씩 특이하게 나오는 거는 전부 기타 배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활동관리에 배서 설계를 누르시고 배서 신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양식이 뜨고요. 요 양식이 떴을 때 내가 원하는 내용, 예를 들어 담보 변경이다 그러면 요걸 누르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 가지고 배서 요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방금 신청했다고 하면 배서 요청 상태가 되고요. 배서 요청 상태가 되고, 배서가 끝났으면 배서가 완료됐다라고 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진행 상태를 아시게 됩니다. 담당자가 누군지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배서, 자동차 보험 보장 분석을 했는데 담보가 없거나 한도가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서, 아까 배서를 갖다가 활동관리로 들어와서 배서 요청 들어가가지고 배서 요청 버튼 눌러서 양식이 딱 떴을 때 여기에 담보 변경 요 항목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내 자동차 상해가 사망 보장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5억으로 올려주세요. 요런 배서 요청들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배서는요, 오렌지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팩스로 요청하시는 것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오렌지로 신청하시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또는 태블릿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없이 고객을 만났다가 뭔가 변경시켜야 될 업무를 요청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다시 사무실 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양식을 몇 가지만 구비해서 다니시면 요 배서 설계 요청서 양식이라는 게 지점의 양식함에 다 있을 거예요. 또는 2년 전에 나온 시행문을 확인하시면 다 있고, 지금 보시면 요 자동차 업무와 배서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신청 매뉴얼, 그 다음에 배서 설계 신청 매뉴얼, 이게 다 별도로 저장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받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거기 양식 이런 게 달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렌지 트리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써서 급하니까 팩스로 보내겠다, 요렇게도 배서 신청을 받아주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양식을 채워서 요 팩스 번호 716-3542, 3543, 3544 셋 중에 하나로 보내시면 배서 접수가 오렌지 트리로 접수한 거랑 똑같이 접수가 돼요. 다만 팩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누락하는 게 의외로 본인의 이름을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배서 설계 신청을 하실 때는 FP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달라. 요게 의외로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센터와 배서 설계 센터를 이용하시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센터를 이용하실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각 지역단별로 담당 전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센터의 전화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내용이 계약 정보, 개인 정보, 기타 등등의 민감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오고 가는지를 다 녹취하게 돼 있어요. 녹취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전화를 써야 되고, 인터넷 전화를 쓰다 보니까 070 번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팸들이 070을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스팸 대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비교견적 센터에서 우리 FP분들한테 불가피하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자기 지역단 담당 070 전화번호를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다른 스팸 전화하고 헷갈리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견적 센터는 콜센터가 아니에요. 일을 하는 센터거든요. 두 손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한 손이 부자연스러워지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오전 12시부터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은 집중적으로 비교 견적만 합니다. 그래서 저 시간에 혹시 전화하시잖아요. 지금은 비교 견적 집중 시간이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IVR 처리가 돼서 전화가 딱 자동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 시간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기를 고객 관리하시는데 만기를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손해보험회사는 만기가 되기 한 달 전에 고객한테 만기 안내를 2번 이상 해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에서는 만기가 되는 계약에 대한 정보를 FP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날라왔을 때 보기만 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기 당일날 요청하시는 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잘해드리려고 하더라도 너무 몰리면 날짜가 넘어가 버리거나 그날 처리를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안내를 받았으면 그때 바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FP분들이 일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슬기로운 비교견적 배서설계센터 활용법. 우선 비교 견적부터 보면, 견적하실 때는요, 보험개발원 등록 꼭 해주셔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왜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비교 견적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상품 설계를 해주세요. 청약 설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 일주일 이내. 그날 다 끝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가급적 일주일 이내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 비교 견적 신청하신 상태에서 10분이 비교 견적 신청을 하셨는데 매일 10분이 한단 말이에요. 30일이면 300분이에요. 300분인데 비교 견적을 하신 분이 청약 설계를 갖다가 1일날 신청하신 비교 견적 신청을 하신 분이 청약 설계를 30일에 요청을 하시면 그 사이에 쌓인 청약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다른 일에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또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 해달라. 그 다음에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이니까 각각의 질서 있는 원칙과 프로세스 준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객 동의 및 고객 등록은 FP 본인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교 견적이 끝나고 나서 상품 설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보면 견적 매니저들은 상품 설계를 한 상품 안내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게 맞습니까? 확인하려고. 그걸 좀 보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견적 매니저분들한테 아주 짧은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긴 장문의 MMS를 보내시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찾기가 힘드니까 짧게 끊어서 보내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신청하시는 FP분들이 답답한 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교견적센터와 배서설계센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꼭 알아야 될 것,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비교견적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 뭔지, 비교견적센터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슬기로운 비교견적센터, 배서설계센터 이용 방법까지 해서 우리 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뒤에 시간에 나오겠지만 앞서서 배운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 히스토리가 있고요. 자동차 365가 있습니다. 요게 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들이에요. 보험료가 어디가 올랐는지 확인시켜주는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이 집이 깨끗한 집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뭐 하시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내가 이 차,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이력을 확인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카 히스토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보험금은 얼마 청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동차 365는 이 자동차 관련돼서 내가 이 외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하고 보장 분석 활동하시는데 많이 쓰시는 거는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 그 다음에 카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것들이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후 시간에 실제로 활동하시는데 접목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